네, 안녕하세요. 모토리오프 신승영입니다. 박국준입니다. 신화섭입니다. 와, 권정입니다. 네, 이번 기사는 7월 수입자 판매 실적입니다. 7월 수입자 판매 실적에서 눈에 띄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여전히 벤츠 E클래스와 BMW 5 시리즈가 1, 2등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네. 좀 식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안 봐도 비디오. 진짜 정말 안 봐도 비디오라. 그러니까 E클래스 5 시리즈가 1, 2등을 하지 못하는 게 네. 뉴스지. E클래스 5 시리즈가 1, 2등을 하는 거는 이제 그쵸. 뉴스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E클래스 5 시리즈 1, 2등 한 거는 넘어가고 네. 뭐 이들이 누적 판매가 뭐 2만 대를 하니 3만 대를 하니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고 잘 네. 팔려요. 이제 3등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죠. 벤츠. 3등이 야. 진짜 S클래스입니다. 진짜 현타 빡세게 온다 이거. 판매가 3위고 네. 지금 7월까지 누적 판매가 6천 대를 넘었기 때문에 네. 올해 만 대는 거뜬히 넘을 수 있다. 무난히 넘을 것 무난히 같습니다. 넘을 것 같아요. 네. 아직 4달이나 남았고 예. 5달이 남았고. S클래스 1500대는 네. 제네시스 G90보다 훨씬 더 많은 몇 배에 달하는 판매량입니다. 지금 이 급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됐네요. 네. 3 시리즈보다 S 클래스가 많이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거 외국인들 뭐라고 볼까? 중국도 이렇게 팔릴 것 같진 않은데. 중국은 이보다 더 팔려요. 뭐 그쵸. 근데 이제 순위가 중국, 미국은 네. 비율로. 더 네. 팔리고 국가의 인원, 네네. 인구 대비로 놓고 인구 대비로 보면은, 왔을 때는 이렇게 팔리는 나라가 없긴 하죠. 네.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인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일단은 따끈따끈한 신차라는 거. 풀체인지 신차라는 모델이고. 거. 그치. 네. 네. 완전 신차여서 나온 지 1년이 뭐예요? 그 공개한 지도 1년도 안 된 신차 효과죠. 완전 신차 효과를 좀 제대로 누리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제네시스 G90이 아직까지는 곧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완전 끝물 모델이란 말이죠. 이 그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제네시스 나온 지 너무 오래됐는데 여기 새 거 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조금 더 쓰지. 음. 좀 더 보태서 사지. 지금 최근에 나온 플래그십 모델, 네. 브랜드 플래그십 대형 세단 중에는 제일 신차긴 하죠. 가장 최신 모델이죠. 가장 최신이죠. 네. 그런 것도 있을 거거니와 이제 그냥 단순히 S 클래스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벤틀리, 롤스로이스 뭐 이런 차 넘어가기 이런 차 제외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입차. 그렇죠. 이런 인식이 있으니 그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들어본 걸로는 올해 계약 물량은 이미 다 판매됐고 지금 내년치 예약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딜러에 이제 사러 가시면은 네. 그 정도로 지금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뭐 예견된 베스트셀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5위권 안쪽으로 치고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이게 본격적으로 출고된 시점이 4월 달부터거든요. 네. 그때부터 얘가 탑 5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계속 수입차 5등 안에 들었습니다. 네, S클래스에 대한 수요가 네. 저는 이렇게 많을 줄 몰랐고 저는 오히려 S클래스에 대한 희소성이 희소성이요. 좀 떨어지면서 떨어진다. 너무 많다. 굳이 이제 사람들 S클래스를 이전부터 타시던 분들 네. 그러니까 새롭게 S클래스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S클래스나 타봐야지 뭐 최근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코인. 뭐 다양한 코인. 유동성의 풍부함으로 인해서 네. S클래스의 수요가 늘어난 것도 알겠는데 기존의 S클래스를 오래전부터 타시던 분들 네. 이전 모델 그 전전 모델 타시던 분들은 그럼 그 다음 차로 이제 볼게 벤틀리 롤스로이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사실 더 올라갈 게 없죠. 대부분. 저는 S클래스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는 네. 한 조금 있으면 벤틀리와 롤스로이스 판매도 늘어날 것이다. 이분들이 이제 다 그 위로 점프업 S 할 타던 거다. 분들이 네, 기존에 S 타던 분들은 네, 새롭게 타시던 분들을 약간 반가워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차 그렇죠. 너무 많아졌어. 도로에. 네. 그분들을 잡기 위해서 얘네가 마이바흐를 내는 게 아닐까요? 아 마이바흐를 마이바흐. 굉장히 빨리 있구나. 내놨거든요. 마이바흐는 굉장히 빨리 나왔어. 있구나. 마이바흐가 벤틀리나 롤스로이스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전 판매량만 보면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량은 근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게 그래도 어쨌든 S 클래스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이 껍데기를 그냥 차 모르시는 분이 보면 저건 S 클래스입니다. 근데 롤스로이스랑 벤틀리는 이제 이미 배지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를 걔네는 충분히 땡겨야 돼요. 더 상위 브랜드들은. 저는 마이바흐 요번에 나왔을 때 굉장히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엠블럼 있잖아요. 뺐지요. 엠블럼을 삼각결. 그
삼각별을 그대로 썼더라고요. 앞에 뒤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측면에만. C필러에만 C필러에만 있어요. 네. C필러에만 그 옛날 엠블럼을 박아놓고 아이바를 앞뒤에 엠블럼은 삼각별을 유지했던 게 음, 굳이 이러면서 마이바흐 브랜드라고 내세울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의 그런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 엠블럼부터 바뀌는 게 더 낫지 않는가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지훈 기자가 말한 대로 분명히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서 그 다음 넘어가자면 이제 뭐 A6 3 시리즈는 저희가 예측한 상황. 네. 근데 예측 외에 C클래스 판매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C 클래스가 저 밑으로 내려갔죠. 네. C 클래스가 이제 조만간 이제 하반기 중에 이제 풀체인지 모델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재고 소진을 할인을 해서 재고 소진을 하고 더 이상 추가 물량을 입항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C 클래스는 이미 글로벌에서는 풀체인지 모델이 공개가 음. 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신차에 대한 수요 이런 이 것들 수요와 때문에 물량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할인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네. 건지시기를 그렇죠. 잘 건지시기를 조금 바라면서 늦은 감도 있어요. 네. 아마 잡기 힘드실 겁니다. 얼마 안 네. 남았을 거예요. 네. 거의 뭐 서두르세요. 특정 색깔, 네. 특정 모델을 제외하면 그렇죠. 원하는 모델이나 원하는 색깔은 잡기 힘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판매량이 좀 뛴 모델로 봤을 때 네. 6 시리즈가 판매량이 훌쩍 뛰었어요. 네. 6 시리즈가 GT가 6 시리즈가 출시한 지 한 1년 정도 됐나요? 근데 얘가 이렇게까지 높았던 순위가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그 월드 프리미어를 무려 네. 월드 프리미어를 진행한 5 시리즈랑 6 시리즈인데 6 시리즈가 월드 프리미어를 했을 때도 이렇게 순위가 높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얘야말로 지금 왜 이렇게 올라온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좀 할인이 네.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할인도 꾸준히 있었거든요, 얘는. 네. 근데 갑자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년 대비로 보면은 BMW 차량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막 전년 대비 확 뛴 차들이 있거든요. 6 시리즈 GT도 그렇고 X5도 그렇고 X7, 뭐 X6 뭐 이런 일부 차량들이 있는데 이제 이 차량들이 이제 제가 딜러 쪽에서 듣기로는 대체적으로 차 잡기가 되게 어려운 차들이었고 배정이 안 나가지고 이제 뭐 고객들 뭐 해약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차인데 전년 대비로 판매량이 이렇게 전년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이렇게 판매량이 확 뛴 걸 보면은 아마 물량 이제 배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제 물량 입항이 됐다. 네 입항이 돼서 이제 인도량이 많아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BMW의 입항 소식을 들으니까 입항이라는 네,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죠. 국내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네. 떠오릅니다. 테슬라 순위가 어디 없어요. 갔어? 사라졌네요. 안 보여요. 네. 그냥 홍길동도 아니고 신차 7월 전체 등록 대수가 22대입니다. 네. 22대. 어떨 때는 뭐 월 판매 1위를 하는 차들이 월 판매 1위를 하는 브랜드가 이 판매량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테슬라 글로벌로 봤을 때는 악재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네. 코리아로 봤을 때는 악재 중에 하나가 있죠. 가장 많이 파는 이 롱레인지가 판매가 모델 3. 중단이 됐죠. 네, 모델 3 롱레인지가 판매가 중단이 됐고 아마 이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뭐 베스트셀러 막 2위까지도 치고 올라갔던 모델이기 때문에 향후 테슬라 코리아 실적에 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영향이 오히려 없을 것 같기도 한 게 네, 이미 너무 계약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멈춘 게 아 아닐까요? 이미 많이 쌓여 있어서 이미 올해치는 충분하게 계약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들어오는 네. 물량들. 네, 계약이 취소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미 계약이 완료된 차들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데 음, 새롭게 지금 당장 오늘 나 가서 계약할래 하면은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년으로 미뤄야 되는 상황. 네. 이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5,999만 원, 5,990만 원으로 네. 500만 원 정도 딱 낮춰가지고 네, 보조금 받을 수 있게. 6천만 원 이하 보조금 풀을 딱 당길 수 있게 네. 가격도 맞췄고 이 국내에 판매하는 전기차 중에 주행거리도 가장 길죠. 그렇죠.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긴 수준입니다. 500km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보다 짠,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 짠 환경부 그렇죠. 대한민국 환경부 기준으로 500km를 넘는다고 했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모델이긴 했는데 지금 이제 판매를 계약을 받지 않는다. 네, 지금 그러면 퍼포먼스 모델 그리고 스탠다드 두 가지만 모델 3는 계약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많은 전기차 구매자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보통 주행 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뭐 지금 당장 구매할 수 있는 뭐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 3분의 2 수준인 300km 중반에 불과하고 183km네요. 그리고 그 퍼포먼스. 퍼포먼스 모델은 주행 거리는 400km 후반을 보여주긴 하지만 가격이 7,400만 원, 7,500만 원에 가라하기 때문에 너무 비싸요. 보조금을 50%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때 굳이 모델 3에서 모델 3를 사는데 저는 뭐 스탠다드나 퍼포먼스를 살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퍼포먼스를 산다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른 모델, 뭐 모델 Y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모델 뭐 국산차에서 아이오닉 5나 혹은 EV6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기존 재고량이 테슬라는 기존 계약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화섭 기자 말대로 뭐 꾸준히 올 연말까지 실적이 이어지겠지만, 요걸 가지고 이제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테슬라 자체 실적은 이것 때문에 줄지 않겠지만 신규 유입이 테슬라로 되진 않기 때문에 신규 유입은 줄어들 다른 거다. 브랜드들이 오히려 빛을 볼 수 있다. 음. 특히 국산차들이 더 그렇겠죠. 만약에 네. 저는 산다면 기다릴 것 같아요. 내년 테슬라요. 1년을 내년 그냥 6개월 더 기다려서 내년 출고할게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사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저도 사실 나름 반이나 약간 지나갔으니까. 의아한 게 이거를 그냥 올해 지금 계약을 계속 받되 내년에라고 못 박으면 차라리 그렇죠. 내년 고객 내년 시작도 내년에 첫 물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홈페이지 밑에 조그맣게 쓰면 되는데 사실 생각이 나는데 내년 인도 예정. 예. 아무래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네. 보조금의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렇죠. 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또 자체적으로 가격을 또 어떻게 바꿀지 네.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이렇게 계약을 뭐 받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굳이 뭐 저희 생각대로 지금 받아도 뭐 충성심이 굉장히 좀 강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그냥 하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저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기자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티구안이에요. 티구안이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바로 고객 인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이제 440 이제 6월달에 6대였는데 7월달에 440대로 껑충 뛰었죠. 네, 확 뛰었습니다. 10위권 안에 딱 12위로 순위권 안에 들었네요. 네. 이제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베스트셀링 모델이기 때문에 순위가 뭐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월 1000대에서 많이 팔릴 2000대까지 네. 공급만 잘 되면 될 것 같은데,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좀 또 내렸죠. 거의 투산 수준으로 내렸죠. 4천만 원대까지 이제 4천만 원 초반 진짜 극 완전 초반이라고 할 초반. 수 있는 가격대까지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대비 한 200만 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그럼에도 이제 그런 가격을 내리면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뭐 옵션 뺀 거 아니야 싶은 건데, 그런데도 뭐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뭐 무선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이제 무선 충전 패드라든지 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사양들은 다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갖춰야 할 건 다 갖추면서 네. 가격을 내렸다. 네. 폭스바겐 코리아가 그 올해 발표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그 수입차의 대중화잖아요. 이 수입차 대중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 티구안을 내놨는데, 티구안도 뭐 워낙 베스트셀링 카 모델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딱 맞춘 것 같고, 네. 이게 저희가 스포티지 가격이 비싸다 하면서 뭐 조금만 올라가면 이거 뭐 산타페 소렌토 사겠네라고 했는데, 저는 산타페 소렌토는 둘째치고 티구안이 먼저 눈이긴 하더라고요. 티구안도 보이는 가격대가 네, 됐어요. 그쵸. 진짜로. 그리고 예. 아무래도 수입차다 보니까 뭐 국산차를 구매하시려고 했던 분들이라도 나도 한번 수입차 한번 딱 타보고 요 있잖아요. 가격대에 딱 걸쳤기 때문에 그렇죠.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판매량이. 그러니까 지금 폭스바겐 코리아가 3A 전략이라고 내놓으면서 되게 그러니까 수입 대중 브랜드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첫 차가 수입차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입차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보면 이제
지금 뭐 이제 보증 연장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접근 가격을 낮춘 거라든지 안전사양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야 국산차는 이제 야 가격이 이렇게 싸면은 국산차보다 옵션 없겠네라고 생각하는 것도 불식시킬 정도로 다양한 옵션들을 내놨고 뭐 야 국산차 야 수입차면은 연비도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는 것도 불식시킬 수 있게 디젤 엔진을 꾸준히 들여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수입차를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 충분하게 많은 초도 물량을 확보했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제타가 좀 처음에 많이 이제 물량 확보가 안 돼가지고 좀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 걸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초도 물량 많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아마 정말 많이 확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저는 티관에 대해서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 뭐 네.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사실 지금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솔린 및 네. 하이브리드 비중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그렇죠. 디젤 게이트 이후에 그런 비중들이 굉장히 늘고 네. 있는데 이 티관은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단 말이에요. 온리 그쵸. 디젤. 올리 디젤. 그거는 유럽에도 없으면 괜찮은데 네. 유럽에는 있어요. 가솔린도 있고 플러그인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에 이걸 내놓지 않을까? 내놓지 않을까?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도 네. 오히려 디젤 없이 가솔린이나 뭐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내놓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쵸. 굳이 디젤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네. 이게 이미지를 네.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데 네. 그 이미지를 떨치는데 좀 주저하는 건지 판매량이 급급한 건지 좀 장기적으로 네. 본다면 그게 좀 나쁠 것 같은데 굳이 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됐을까? 약간 얘기하는 게 전 좀 얄미웠던 게 이제 디젤 게이트로 그렇게 홍역을 치렀음에도 디젤 엔진을 가져오면서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브리드나 가솔린을 가져와서 선택지를 넓혔다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좀 디젤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일거양득을 노릴 수 있음에도 신형 디젤 엔진을 가지고 와서 예전보다 질소산화물을 줄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디젤 차만 가지고 올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앞으로도 디젤차를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저는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또 네. 다른 부분으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네. 폭스바겐 본사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 판매를 종료하겠다고 했어요. 그쵸.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건 유럽 얘기고 다른 시장에서는 더 팔 수 있겠다. 더 팔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디젤 더 만나라. 유럽에서 2035년까지 중단을 한다는 거는 적어도 2035년까지 다른 나라에서는 내연기관을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그룹 차원에서도 뭐 탄소 중립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벤트도 크게 열어놓고 하면서 밑에 산하 브랜드들이 약간 이거에 발을 못 맞추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라는 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를 총괄하는 네. 그런 브랜드의 행보와 네, 이 폭스바겐 코리아의 네. 행보가 조금 뭐 안 맞는 그런 네. 느낌이 있긴 해요. 자, 그다음 이제 모델은 EQA로 넘어가서 EQA 판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네. 7월달에 처음으로 등록이 됐고 280대가 등록이 됐습니다. 이게 EQA 벤츠의 전기 엔트리카의 네. 실적으로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뭐 EQC보다는 많이 팔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엔트리카인데 저는 오히려 좀 잘 팔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얘도 뭐 모든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그 주행 거리로 비판을 좀 받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뭐 동계 동계 주행 좋은 거리가 거리가 거의 좀 비판을 받았죠. 200km대로 네. 엄청 기대보다 많이 낮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기대보다 많이 낮았기 때문에 얘도 EQC 골라는 거 아니야 했는데 뭐 가격도 얘네 벤츠코리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게 책정했죠. 우리나라의 그 6천만 원 보조금을 판매 수령하기 가격을- 위해서 네. 5,990만 원으로 딱 잘랐고요. 네.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좋은 장단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 정도 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월 한 200대에서 300대 수준은 꾸준히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얘가 전기차다 보니까 뭐 내연기관이었으면 훨씬 더 많이 팔렸을 것 같은데 전기차라는 일단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보조금을 따라갈 수도 있겠죠. 보조금을 따라갈 수도 있고 더 훨씬 멀리 가고 저렴한 전기차들도 많기 때문에 뭐 벤츠 비싼 시티카 혹은 세컨카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저는 딱 300에서 많으면 500대 물량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뭐 이런 정도 판매될 것 같네요. 500대는 뭐
그냥 밀어내기 네, 뭐 이제 카시어링이나 이런 거 하면 500대가 갈 것 같고 그렇죠. 굳이 이제 그것까지 안 한다면 뭐 한 200대에서 300대 이렇게 예측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벤츠 EQS에 대한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죠. EQS가 지금 연말 출시 목표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고요. 실제로 이 권종 기자가 한번 보고 이제 시승차 반납하다가 우연찮게 보고 왔습니다만, 실물을 봤죠. 네, 벤츠코리아 본사에서도 인증이라든지 뭐 관련 인포테인먼트 현지화를 위해서 차량을 들여와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못생겼어요. 뜬금없이 너무 못생겼다. 이게 아무래도 EQS S 배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S 클래스. 전기차 S 클래스 가장 크고 가장 럭셔리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포스를 못 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특히나 이 제가 실제로 목격했던 차가 EQS 바로 옆에 그 당시에 출시하지도 않았던 S 클래스 옆에 있었거든요. 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S 클래스는 정말 얘는 고급 세단의 끝판왕이구나. 막 차도 넓고 멋있어 있는데 얘 EQS 덩치는 커요. 덩치는 분명히 큰데 고급스럽다는 생각은 좀 안 들거든요. 물론 제가 실내를 자세하게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일단 겉모습만 봤을 때는 이 흔히 말해서 그 호텔에 딱 차가 들어올 때 S 클래스만한 그 품격이, 포스, 품격을 내기엔 조금 모자라 보이는 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포르쉐가 머리를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해요. 포르쉐가요. 그러세요. 그냥 포르쉐의 타이칸을 보면 911의 디자인 요소도 굉장히 많으면서 파나메라의 요소도 있고 이 전기차의 요소 그리고 뭐 다양한 요소들을 굉장히 잘 압축해서 이 차는 포르쉐다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전기차인데 포르쉐다 느낌이 딱 드는데 저는 EQ 시리즈들 EQC, EQA 뭐 혹은 EQS를 보면서 이 차가 벤츠다라는 느낌은 저는 사실 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벤츠의 삼각별이란 이미지가 동떨어진 느낌? EQ 시리즈는 약간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차라리 테슬라처럼 완전히 신생 브랜드는 자기만의 그런 것들을 개성을 갖추고 차별화된 점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벤츠나 뭐 포르쉐, BMW, 아우디 이런 브랜드들은 기존의 거를 좀 가져가면서 잘 그렇죠. 섞어서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포르쉐는 굉장히 좀 잘하는 브랜드, 벤츠는 약간 좀 많이 실망스러운 그런 행보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EQS에게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주행거리죠. 주행거리. 지금 차가 네. 유럽 기준으로 700km? 700 700km가 넘는다고 인증을 받았죠. 근데 EQC랑 EQ는 왜 그렇게 나온 거야? 그렇게 할 수 이게 있으면서. 환경부 너프를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제일 가장 궁금한 부분. K 주행거리. 아니, K 주행거리. 저는 환경부의 다른 행보에 대해서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네. 이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 주행거리에 대한 인증은 저는 환경부의 다른 모든 거는 비판을 하더라도 네. 이 전기차 주행거리에 대한 인증은 대한민국의 환경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EQS의 그 너프가 어느 정도 될지 네. 좀 궁금하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말했지만 벤츠가 대한민국 시장 중요하다. 네. 세계 뭐 4대 시장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네. 좀 이런 것들도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입차 7월 탑 실적들은 봤고요. 일단 8월에 되면 또 어떤 차들이 어떻게 보일지 다음 달에 또 다른 성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